야, 그러면은 90페이지 3A부터 해보자. 다음 보기 중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것은 평행사변형이야. 그러면 평행사변형 밑에 있는 애들을 다 찾으면 돼. 그럼 평행사변형 밑에는 직사각형 마름모가 있고 그 밑에 정사각형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니은, 디귿, 니은, 미음이 답이 된다. 마름모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의 성질이 아닌 것은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을 해서 사각형을 만들면은 직사각형이 돼요. 그래서 직사각형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거야.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대각선 길이 같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은 마름모의 성질이지. 그리고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 다 90도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찾으시오. 자, 삼각형 ABC하고 넓이가 같은 것은 DBC가 되겠지? 자, 그래서 1번은 삼각형 DBC. 자, ABD. ABD하고 넓이가 같은 것은 ACD가 되겠지?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의 꼭지점 A를 지나고, 자, 원래 요 사각형이 있었던 거야. ABCD, 이 사각형. 자, 그리고 대각선에 평행하게 선을 그린 거지. 그럴 때, ABCD의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고, 그리고 삼각형 DB가 8제곱센티미터일 때, DEB, 그러니까 지금 이게 8이다 이거야. DEB, 얘가 8. 자, 그랬을 때, DBC는 넓이가 뭘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다고? 자, 사각형 ABCD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여기서
이 AE하고 DB가 평행하니까 AEBD는 얘가 사다리꼴이야. 그럼 사다리꼴에 대각선을 그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넓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으라고. 그러면은 이 사각형이 뭐가 되냐면 이러한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이 사각형 ABCD하고 삼각형 DEC가 넓이가 같아. 그런데 이 DEC는 DAB와 DBC를 더한 거야. DEB와 DBC를 더한 거야. 그런데 DEB가 8이잖아. 그런데 이 사각형은 24잖아. 그러니까 DBC가 얼마가 되냐면 16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16제곱센티미터예요. 자, 답. 자, 삼각형 ABP의 넓이가 7제곱센티미터고, 여기가 넓이가 7이야. 그리고 BP 대 PC가 1대 4야. 그러면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형에서 밑변의 B가 넓이의 B가 되니까 이게 4배면 여기도 4배. 그래서 여기가 28 이렇게 된다고. 그럴 때 삼각형 ABC 전체의 넓이는 7 더하기 28 하니까 35제곱센티미터.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다.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 변형 ABCD에서 AP 대 PD가 2대 5, AP 대 PD가 2대 5예요. 자, 그런데 ABP가 8이야. ABP. 여기가 8.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꼭지점을 공유하는 두 삼각형이니까 밑변의 B가 넓이의 B가 돼요. 그러면 2가 8이 되려면 4를 곱하면 돼. 그럼 여기도 4를 곱해서 20. 그리고 평행사 변형을 대각선으로 나누면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똑같다고. 그래서 여기는 28.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사각형 전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28이 두 번 있는 거니까 56제곱센티미터.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다.
자, 넓이가 다른 하나를 구하시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에, EBC가 있어, EBC. 그런데 그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은 넓이가 같아요.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은 넓이가 같아. 그래서 지금 AB하고 CD가 평행하니까 EB를 밑변으로 했을 때 EBD가 얘가 같은 넓이야. EBD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평행하니까 EBD하고 FBD가 넓이가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평행하기 때문에 이 FBD하고 FCD가 넓이가 같아.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4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EBC, EBD, FBD, FCD. 알았지? EBC. 그럼 여기서 이 꼭지점을 이렇게 옮겨. 그러면 EBD가 돼. 그 다음에 EBD에서 이 꼭지점을 이렇게 옮겨. 그러면 FBD가 돼. 그리고 FBD에서 이 꼭지점을 이렇게 옮겨. 그러면 FCD.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을 찾아요. 그러면 2번에 EBC, 3번에 EBD, 4번에 FBD, 5번에 FCD가 있잖아. 그래서 답은 1번. ABF는 여기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우주야, 답 적어. 네, 다음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한 사다리꼴 ABCD에서 삼각형 ABO의 넓이가 12, ABO. 자, 여기가 10이에요. 그리고 AOD가 6이야. 자, 그럴 때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 사다리꼴에서 이 평행한 변 방향으로 요 둘은 넓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이야. 그러면 삼각형 ACD는 6 더하기 10이니까 18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한 사다리꼴 ABCD에서 OB 대 OD는 5 대 3, OB 대 OD는 5 대 3. 그리고 삼각형 OBC는 넓이가 25야. 자, 그럴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사다리꼴에서 대각선이 잘린 비가 나오고 이 네 삼각형 중에 한 삼각형이라도 넓이가 나오면 나머지 넓이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삼각형은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형이니까 넓이의 비가 밑변의 비랑 같아요. 그래서 5가 25가 되려면 5를 곱하잖아. 그럼 여기도 5를 곱해서 15 이렇게 돼. 그리고 이 건너편은 넓이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15가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삼각형이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가 돼요. 그래서 이 10, 여기 5를 15로 만드는데 3을 곱했지. 그럼 여기도 3을 곱해서 9. 그래서 이 네 삼각형을 전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럴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15와 25를 더한 거니까 4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아, 닮음. 닮음은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해서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될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합동이 아니고 확대 또는 축소를 해서 합동이 될 때, 예, 닮음이다. 이렇게 닮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삼각형이 서로 닮았어. 그러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닮았다고 하는데, 여기 봐. 닮은 비율을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 이게 S자를 눕혀놓은 거야. 알았지? S자를 눕혀놓은 거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어, 닮았는데, 두 도형이 서로 닮으면은 어떤 성질을 갖느냐, 어떤 성질을 갖냐면, 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대응되는 점은 대응점이라고 하고, 대응하는 각은 대응각이라고 하고, 변은 대응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럴 때, 대응각은 크기가 같아요.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 이 확대 또는 축소한다고 해서,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응변은 어떻게 되느냐? 대응변은 길이가 변하지. 그 길이가 변하는데, 대응변의 길이는 변하는데, 길이의 비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대2면 여기도 1대2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대응각은 크기가 같아요. 확대 또는 축소한다고 해서 각이 변하지 않는다. 각은 똑같고 변은 비가 같은 거야. 비가. 자, 그래서 이때 이 변하는 이 두 닮은 도형의 길이의 비를 뭐라고 하냐면 닮은 비라고 한다고. 닮은 비. 자, 그래서 닮음이라는 것은 확대 또는 축소를 했더니 합동이 돼. 합동이라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도형을 말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도형. 그래서 확대 또는 축소해서 합동이 될 때 닮음이라고 하고, 닮은 도형은 이러한 닮은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특징은 대응각은 크기가 변하지 않아. 대응각은 똑같은데 저는 길이의 비가 같다. 그리고 그때 그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닮은 도형이 있어요. 항상 닮은 도형이 있는데, 평면 도형하고, 입체 도형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면 도형, 입체 도형을, 다 그, 원 쪽하고, 원 아닌 쪽하고, 요렇게 나눠서 기억을 한다고. 여기 있지? 원 쪽하고 원 아닌 쪽.
그래서 항상 닮은 도형에 원끼리는 항상 닮았어. 원끼리. 그 다음에 원을 반으로 나눈 반원도 항상 닮았어요. 그리고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 이 세 가지는 원 쪽이야, 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이 아닌 쪽에는 정다각형, 끼리는 서로 닮았어요. 정사각형은 정사각형끼리, 정오각형은 정오각형끼리, 이게 다 서로 닮은 도형이고,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다 닮은 도형이야.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이런 것들은 다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알겠지? 그리고, 꼭지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꼭지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자, 이거는 항상 닮은 도형이에요.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 항상 닮은 도형은 6가지야. 원, 반원,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 정다각형, 직각이등변 삼각형, 꼭지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6가지. 알겠지? 그 다음에 입체 도형에서는 입체 도형은 3가지야. 구, 반구. 이쪽은 원 쪽이죠, 원. 그리고 정다면체. 자, 요렇게는 항상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이거 기억해야 돼. 항상 닮은 도형. 자, 그래서, 이거를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거기 적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잘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막 헷갈린다고. 섞어 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적어 놓으세요. 거기 지금 항상 닮은 도형이 있잖아. 이 책에. 거기에 평면 도형에는 원, 반원,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 이건 이제 원쪽. 그 다음에 정다각형, 직각이등변 삼각형, 꼭지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쪽은 이제 다각형 쪽이고, 입체 도형에서는 구, 반구, 그리고 정다면체,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하라고. 구경 적으세요. 항상 닮은 도형. 거기 적혀 있는데,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다시 적어 놓으라고. 자, 그 다음에 이 닮은 도형을 쓸 때, 이 대응각을 순서를 잘 맞춰서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삼각형 ABC하고 DEF가 닮아 있는데, 이거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EFD하고 닮았다. 그러면 이게 틀린 게 돼. 왜냐하면 대응각을 순서를 맞춰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같으면 그 각 순서로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거 순서를 잘 맞춰서 써야 된다. 이거 순서를 틀리면은 틀린 거다.
자, 그래서 1번에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EF가 닮았다면 1번 점 C에 대응점을 쓰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거니까 이 순서를 정확하게 맞췄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보고 바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점 C가 세 번째 있으니까 그것은 점 F에 대응이 된다. 자, 이번에 변 AB의 대응변. 그러면 AB가 이렇게 있잖아.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잖아. 그러면 그것은 변 DE가 되겠다. 자, 3번. 각 B의 대응각. B가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 각 E가 대응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찾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썼다면 그림 보지 말고 여기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알겠지? 자, 에, 반지름이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원은 닮은 도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응? 반지름이 다른 두 원은 닮은 도형이다. 두 원은 항상 닮은 도형이죠. 어? 항상 닮은 도형의 원, 단원,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 정다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꼭지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구, 반구, 정반면체 다 닮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원은 닮은 도형이 맞아요. 자, 2번. 합동인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합동도 닮음의 한 종류인 거야. 어. 자, 3번. 넓이가 같은 두 직사각형은 닮은 도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직사각형은 항상 닮은 도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넓이가 10이라고 해보자. 근데 하나는, 자, 여기 1, 여기 10이야. 하나는 여기 3, 여기 4야. 그럼 이 두 도형이 닮았나요? 아니죠. 하나는 뱀처럼 길고, 하나는 그냥, 어? 네모나잖아. 닮은 게 아니야. 직사각형은 항상 닮은 도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닮은 도형에 들어가지 않은 도형이 서로 닮았다고 하려면은, 대응각이 전부 같다거나 그런 좀 구체적인 조건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자, 아래 그림에서 두 직육면체는 서로 닮은 도형이다. 모서리 AB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IJ일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두 직육면체가 닮았다 이거야. 자, 그러면 F에 대응하는 점은 F는 N이다. 맞았죠? 자, 2번 AD. AD는 IN. 맞았네요? 자, 3번 GH. GH는 OP. 맞았죠? 자, 4번 ABFE.
A, B, F, E. E가 여기 있단 말이야. A, B, F, E. 그럼 I, J, N, M. 이렇게 돼야지. I, J, N, M. 근데 J, N, O, K. J, N, O, K. 이거 아니죠? 자, 5번. E, F, G, H. E, F, G, H. 그러면 그것은 MNOP가 되겠지? MNOP. 맞았네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어? 대응하는 거 찾으려면은, 꼼꼼하게 잘 봐야 돼. 숨은 그림 찾기? 아니,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알겠지? 어. 틀린 그림 찾기 할 때 어떻게 해? 딱 놓고 양쪽에서 눈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EA, 다음 중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할 수 없는 거. 두 반어는 항상 닮은 도형이죠. 부정사면체, 이거는 정다면체 중에 하나지. 정다면체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 예, 정사, 정육, 정팔, 정12, 정20. 말해봐. 정다면체, 정사면체. 말해봐. 뭐 있어? 방금 민우가 얘기했잖아. 다시 얘기해봐. 그래. 정육면체. 어? 4, 6, 8, 12, 20. 알았죠? 그래서 정사면체끼리 닮았다. 맞잖아. 자, 3번. 반지름이 같은 두 부채꼴은 닮았나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반지름이 같은 부채꼴이 아니고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이라고요.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 자, 4번. 꼭지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은 닮았다고 했죠. 한 내각의 크기 같은 두 평행사 변형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은 3번과 5번이 되겠다. 자, 닮은 비를 구하시오. 닮은 비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해요. 대응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지금 여기서 BC의 대응변이 EF라고. 그래서 이 대응변의 길이의 비. 그러면 9대 6이죠.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둘 다 3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3대 2. 그래서 3대 2가 닮은 비가 됩니다. 자, 이게 답이야. 자, 그러면 A, B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A, B 대 8도 3대 2가 되어야 해요.
대응변은 길이의 비가 서로 같으니까. 그러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 그러면 2 곱하기 AB는 8, 3, 24. 그래서 AB는 12cm.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3번. 각 2의 크기를 구하죠. 대응 각은요, 크기가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2하고 B가 대응되니까 50도.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다. 자, 두 삼각 기둥에서 1번 닮은 비를 구하시오. 그러면 대응변의 길이의 비니까 9대 1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3으로 나눠주면 3대 4. 자, 그래서 닮은 비는 3대 4가 된다. 자, 그러면 2번 C-F'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를 X라고 하면 6대 X는 3대 4가 돼야 돼. 그러면 X는 8cm. 자,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자, 삼각형 ABC하고 DEF가 닮았을 때 X 플러스 Y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지금 봐봐. A, B, C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DEF가 DEF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래야 우리가 딱 보고 비교하기가 좋죠. 그런데 얘는 이거를 눕혀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서로 비교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우리가 그냥 닮은 거 찾기가 쉬울 줄 아는데, 그거를 방향을 이렇게 틀어놓잖아? 그러면 이게 진짜 헷갈린다고. 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여기 쓰여 있는 거, 어?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BC가 나와 있잖아, BC가. 그치? 그러면 BC의 대응변이 어디냐? EF란 말이야. 그래서 BC는 10이고 EF는 8이잖아요. 그러면 이 12 대 8이 닮은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 이 공간 지각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형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그게 상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혹시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 설명을 하잖아?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거를 왜 그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지. 머릿속에서 그냥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99%는 그게 잘 안 돼. 이게 막 돌려가지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닮은 위치로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막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여기서 BC의 대응변은 EF니까 BC 대 EF. 그래서 12 대 8. 이런 식으로 끊어서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을, 그런 친구를 내가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어. 걔는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걔는 딱 보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그런 사람이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랑은 좀 그거하고는 다르게 이런 공간 감각이 뛰어난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민욱이는 아닌 거지? 그렇구나. 혹시 또 생긴 게 좀 뛰어나 보여가지고,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처럼 해야 되겠네. 이렇게. 대응편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이 아니고 수동인 거야. 어? 그 대부분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해해갖고 답은 잘 맞춰요. 자, 그래서 닮은 비가 12 대 8이니까 이걸 4로 나누면 3 대 2. 닮은 비가 3 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y를 구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각 2를 구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어? 그러면 여기 각 2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각 2의 대응각은 어디야? 각 b가 되는 거야.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y는 77도. 자,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고. 자, X가 AC잖아, AC. 여기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AC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AC. 알겠지? 그러면 AC의 대응변은 여기서 뭐가 되겠어? 그렇지. DF. 이렇게 찾는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수동으로 찾는 거야. 오토가 안 되니까. 어. 자, 이거 오토 되는 거는, 이거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타고나는 거야. 한 1%가 타고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전투기 조종사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AC, DF. 그래서 AC는 X, DF는 여기 있잖아. 10. 그럼 이게 서로 같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다고. 여기 있지. 그러면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이니까 EX는 30이 돼서 X는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92.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원 5와 원 5 다시의 닮은 비가 2 대 3이고, 자, 5 대 5 다시의 닮은 비가 2 대 3이에요. 그러면은 5 다시가 더 크다는 얘기야. 자, 그럴 때 5의 반지름이 4cm면, 그러면 5 다시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자, 보세요. 이게 4cm가 됐잖아. 그럼 얼마를 곱한 거야? 그럼 여기도 2를 곱하면. 그렇죠. 그래서 5 다시는 반지름이 6cm예요. 그럴 때 이것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야. 그렇지. 원넓이는 반반 파이, 원둘레는 지름 파이. 응? 반반 파이니까 66 파이. 그러면 36 파이 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다음에서 x 플러스 y를 구하죠. 자, x는 얘랑 대응각이잖아요. 그래서 각은 변하지 않아요. 변이 변하는 거지, 각은 변하지 않는다. 그다음 이제 y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닮은 비가 10대 8이야. 그러면 10대 8은 15대 y. 자,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y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10y는 8 곱하기 15를 하면 120이죠. 그래서 y는 12. 그러면 x는 35고 y는 10이니까 답은 47.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원뿔 B의 둘레를 구하죠. 자, 그래서 지금 B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B의 반지름을 먼저 계산을 해야지. 그러면 12대 10은 3대 X. 그러면 12X는 30이니까 X는 12분의 30. 그러면 2분의 5. 이렇게 나와요. 이럴 때, 이 둘레는 지름파이야, 지름파이. X가 지금 반지름이지. 그러니까 지름은 5cm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름파이니까 5파이 센티미터. 자, 이렇게 답을 구한다. 자, 그럼 이제 112페이지. 자, 이 닮음에서 B가, 닮음에서 B가 세 개가 있어요. 닮은 B가 있고, 넓이의 B가 있고, 부피의 B가 있어요. 알겠지? 두 닮은 도형에서 닮은 B, 넓이의 B, 부피의 B. 그런데 이 닮은 B가 대응변의 길이의 B란 말이야. 길이의 B. 그러니까 닮은 B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B를 닮은 B라고 합니다. 길이의 B. 그러니까 이제 B가 구체적으로 길이의 B가 있고 넓이의 B가 있고 부피의 B가 있었던 거야. 자, 그럴 때 이 닮은 B, 길이의 B가 M 대 N이면 넓이의 B는 제곱 B가 돼요. M 제곱 대 N 제곱. 부피의 B는 세제곱 B가 돼요. M 세제곱 대 N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닮은 B가 2 대 3이다. 그러면 넓이의 B는 4 대 9가 되는 거고, 부피의 B는 8 대 27.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닮은 도형에서 길이의 B가 M 대 N일 때, 넓이의 B는 제곱 B가 되고, 부피의 B는 세제곱 B가 된다. 자, 그래서 넓이의 B가 제곱 B라는 것은 거기 112페이지에 나와 있고, 부피의 B가 세제곱 B가 된다는 것은 그 다음 11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삼각형 ABC와 DF가 닮았을 때 닮은 비를 구하시오. 닮은 비는 길이의 비니까 4대 8 그러면 1대 2가 돼요. 자, 2번. 둘레의 비를 구하시오. 그런데 둘레는 길이에요. 그래서 닮은 비랑 똑같아요. 1대 2. 자, 그리고 넓이의 비를 구하시오. 넓이의 비는 길이의 제곱비니까 1대 4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2번. 두 원은 항상 닮은 도형이야.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5대 3이다. 그러면 1번. 닮은 비는 5대 3. 둘레의 비는 5대 3. 넓이의 비는 제곱비니까 25대 9. 그래서 5 다시의 넓이가 18파이가 될 때 5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거야. 그러면 보세요. 몇 배 했어? 그렇죠. 2를 곱했죠. 그래서 2를 곱하니까 50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다음 두 도형에서 이 사각형 EFGH 이 둘레가 30cm면 ABCD의 둘레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닮은 비를 구해보면 15대 9야.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5대 3 이렇게 돼요. 알겠지? 그런데 지금 둘레를 구하시오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 닮은 비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 둘레도 길이고 닮은 비도 길이니까. 그러면 이 3이 30cm가 된 거야. 그러면 이 5는 몇 cm가 될까요? 그렇지. 그래서 답이 50cm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두원 5, 5-의 지름의 비가 4대 3이고 5, 5- 지름이 4대 3인데 5의 넓이가 48파이가 될 때 5-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지름은 길이에요, 길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넓이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넓이의 비를 다시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넓이의 비는 제곱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4의 제곱 대 3의 제곱이니까 16대 9가 돼요. 그런데 이 16이 48파이인 거야. 그러면 9는 몇 파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를 곱했어? 3을 곱하니까 여기는 27파이 제곱센티미터. 자, 그래서 파이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 알겠죠? 자, 114페이지에 1번. 이제 부피의 비가 나오는 거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자, 두 직육면체가 서로 닮았어요. 자, 그러면 1번 닮은 비를 구하시오. 그러면 닮은 비는 길이의 비니까 2대 3 이러면 돼요. 2번 겉넓이의 비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겉넓이의 비는 그냥 넓이의 비라는 얘기야. 넓이의 비. 알겠지? 그 넓이의 비는 제곱비야. 그래서 2의 제곱 대 3의 제곱이니까 답을 4대 9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넓이의 비니까. 자, 3번 부피의 비. 부피는 세제곱비란 말이야. 그래서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을 하면은 8대 27. 자,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됩니다. 자, 2번 닮은 비가 3대 5야. 닮은 비는 길이의 비인 거죠. 그럴 때 1번 겉넓이의 비는 넓이의 비니까 제곱비 3의 제곱 대 5의 제곱 그러면 9대 25 이게 답이야. 자 2번 부피의 비 부피는 세제곱비 3의 세제곱 대 5의 세제곱을 하면 27대 125가 나옵니다. 자 3번 A의 겉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일 때 B의 겉넓이는 뭘까요? 그러면 겉넓이의 B 9대 25에서 이 9가 18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25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그래서 50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돼요. 자, 4번 B의 부피가 250일 때 A의 부피는 뭘까요? 그러면 이제 부피의 B로 가야지. 그래서 B가 250이 된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 곱한 거예요? 125를 250을 만들려면 얼마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됩니다. 2.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2를 곱하면 아니고 54. 자, 그래서 54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답을 구한다. 자, 그러면은 115까지 숙제